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 집값이 들썩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아파트 상승률은 송파구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선 미친 집값이라고도 하는데 거래량이 뒷받침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요. 재산세에 영향을 줄 공시가격 상승률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집값 동향과 함께 발표된 공시가격, 올해 지금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 지금 세금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작년과 같이 동결했는데 아파트 시세 변동만 반영해서 오늘 공시가격이 공시됐습니다. 김한 소장님, 공시가라는 게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 어떻게 가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까?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우리 세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기준점이 되는 금액인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설명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예. 시세의 한 70% 수준, 약 그 정도 맞춰지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되면 결국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적절한 과세를 할 수 없다. 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대로 올리겠다. 10년에 걸쳐서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시가격이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폭탄이 만들어졌고요. 많은 보유세 부담으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공시가격 더 올리는 현실화율은 그렇게 올리지 않겠다. 한 해 동안 작년에 오른 집값 상승분만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예. 최종안은 아니고 이제 열람안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고 4월 말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3.65%, 예.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이 3.65%인데요. 작년이 1.52% 상승이었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이 워낙 다이내믹하게 이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 19%였고요. 2022년은 플러스 17%, 2년 연속 엄청나게 올랐는데 2023년은 마이너스 18%,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작년에 1.52, 올해는 3.65%니까 이 정도면 뭐 좀 안정적인 예.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서울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 작년 상승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요. 작년 6, 7, 8월 집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방은 안 오르고 서울 수도권 지역이 많이 오르다 보니 서울은 7.86% 상승을 했고요. 예. 경기도는 3.16%, 인천은 2.51%입니다. 수도권 지역들 역시 양극화죠.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방에서 본다면 세종시가 마이너스 3.28%, 예.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 1년 동안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예. 대구나 부산 역시 모두 다 하락세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듯이 파란색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많이 올랐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이렇게 표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서울이 7.86%. 일단 집값 오른 것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그러는데 요 정도 올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뭐 공시가격 굉장히 비싼데 가장 비싼 주택들도 공개가 됐고 세금도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대표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 그 좀 주거 선호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강남 3구와 이제 마용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이 지역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공시가 변동률 보면 한 10% 내외에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유세는 이제 한 20-30% 내외에서 오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20-30%나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신현대 구차 전용 111제곱미터 같은 경우 1,848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종부세 자체가 이제 재산세를 제외하고 내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런데 전년 대비 한 4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40%나 예. 세금이 늘어난다. 예, 맞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1,820만 원으로 한 36% 정도 올랐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토제 해제 때문에 이제 잠실이 굉장히 핫한데요. 예. 여기 이제 엘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용 84 같은 경우는 579만 원으로 한 2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에서 30% 내외 정도 오른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앞에서 뭐 말씀 나왔듯이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떨어진 대표적인 데? 게 세종, 대구, 광주, 부산, 경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만약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전 정부 계획대로 올렸더라면 세금이 훨씬 무거웠을 텐데 일단 동결은 하고 집값 상승률만 이렇게 반영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중요한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이제 교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에서도 조금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곳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죠? 외곽 지역들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외곽 지역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노원구, 노도강이라고 하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 그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84 공시 가격이 한 5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63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66만 원 정도. 큰 변화가 없네요. 4.3%고요. 뭐 도봉구 현대 아파트 방학동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62만 원인데 올해도 62만 원.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 많이 오른 동네가 공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많이 올라갔다. 우리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예. 보유세라고 한다면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좀 곱해주거든요. 예. 좀 부담을 좀 내려주고 세율을 곱하는데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60에서 100%까지 이제 조정 가능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매년 5% 올려서 예. 95%까지 올렸고요. 100% 올리는 단계에서 이제 내렸기 때문에 또 모르죠. 올해 집값이 올라서 방침이 바뀌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고 또 정책이 바뀌어서 내년에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공시가격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또 조정하게 된다면 세 부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기왕에 네. 이 공시 가격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아파트도 조금 발표를 했던데 네. 어떤 아파트들이에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저도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는데 어떤 겁니까? 에테르노 청담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사는 아파트인데 공시 가격이 저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좀 헤아려봤거든요. 이게 200억입니다. 전용 면적 464제곱미터. 공시 가격이 200억 공시 정도면 가격 200억. 그냥 시세가 거의 한 300억 정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 정도 되면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보유세가 한 2억 이상. 연간 연간 보유세를 2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세만 2억 이상 내야 되는 보유세만 그러면 아파트. 한마디로 저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집인데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제일 저렴한 집들도 발표가 됐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저렴한 집은 뭐 공시가격 280만 원, 예. 300만 원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했어요. 공시가격을 이제 동결시켰는데 폐지하고 새로운 공시가격 뭐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하려고 했는데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앞으로 예, 맞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이거를? 일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공시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3년 연속으로 그냥 2020년 시세 반영률을 저희가 69%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69% 그거를 이제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67개의 행정제도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걸 이제 바꿀 때는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이게 가격이 오르는데 또 현실화까지 오를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전에 나온 공시가를 가지고 올해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올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올랐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세금은 세관세를 또- 훨씬 많이 내는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공시가는 사실은 이거 현실화를 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거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시가는 이제 또 뭐 이런 행정제도상의 67개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화하지 않고 좀 텀을 두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거의 90%까지 이렇게 땡기는 그 로드맵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실화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니까 예. 지금은 동결시키는 건 땜질식 처방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렇죠. 확실하게 법을 고쳐서 확실한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집값으로 가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이 매주 발표되는데 3월 둘째 주니까 가장 최근 게 발표됐는데요. 지금 강남 상구 집값이 지난주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데 뭐 송파구 얼마나 올랐길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난주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난주가 0.68% 주간 변동률이 예. 0.68%면 매주 0.68%니까 곱하기 52주 1년으로 하게 되면 몇 퍼센트인가요? 한 40% 이상 올라가는 속도인데 이번 주는 0.72%입니다. 주간 변동률이요. 0.72%면 2018년 2월 1주차가 0.76%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맞습니다. 높은 상승폭. 서초구도 0.62%, 강남도 0.69%인데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시속 한 200km 정도로 급 가속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더욱 문제가 되는 건 2018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집값이 올랐거든요. 한 6개월에서 1년을 두고 이렇게 올라갔다면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엑셀레이터 밟고 출발해서 가속이 붙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백이 1초 정도 수준, 한 달 만에 이 정도 상승을 기록했다는 건 과열도 지나친 과열이다. 이게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자동차 정비도 하고 예. 기름을 가득 채워서 달릴 때가 돼서 상승장에 달렸는데 지금은 정비도 되지 않고 기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 급가속을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강남 상구가 지금 집값 상승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으로는 주간 동향 보니까 지난 주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요번에 이게 이제 보합으로 돌아선 것도 결국 강남 상구의 파워인가요, 이게 지금?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뭐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그 뚜렷하게 있는 데는 지금 강남 상구하고 마영성이라고 우리가 예. 보통 이야기하는 이거 주거 선호 지역인데요. 뭐 성동구 같은 경우도 0.29% 올랐고요. 예. 용산구도 0.23%, 그리고 마포도 한 0.21% 올랐습니다. 0.2%도 사실 우리가 52를 곱해 보면 1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주거 선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지금 끌어올리다 보니까 사실 지방은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은 하락률이 더 커졌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합으로 전환된 거는 이제 서울의 그 상승률이 힘에 많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예. 결국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토호제 때문인지 그 영향 때문만인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토호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호제가 영향을 준 거는 맞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이터 불을 딱 켜면 네. 불이 나지 않잖아요. 라이터 불을 켰다고 해서 불이 나겠습니까? 바닥에 건조한 낙엽들이 누적이 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뭔가 휘발유도 좀 뿌려져 있으면 이제 라이터 불을 켰을 때 불이 붙을 수는 있는데 토지 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파크 정도 튀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똘똘한 한 채 현상.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억 아파트 세 채 가지는 사람보다 10억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세액 부담이 적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채만 가져야겠다. 여러 채보다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겠다라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어들지만 출산율도 줄어들지만 인구 유출이 발생하게 되죠. 자녀들이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좋은 일자리를 서울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집도 서울 수도권에서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구 유출에 자본 유출까지 또 지방은 내수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건설 경기도 안 좋고요. 그러면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연락을 많이 받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뭐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그 자녀들이 과연 어디다 재투자를 할 것인가 예.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자본 유출까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산을 두고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부산도 그런 굉장히 표현이 나와요?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에서 자금 유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가격이 저렴한 동네는 아예 엄두를 안 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대구 같으면 수성구, 일명 학군이 좋은 부자 동네들에서 자금 유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겹치다 보니까 불안한 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최근에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포, 성동 뭐 집값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요. 그쪽에도 이제 집주인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강남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못 갈아타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더 조금 좋은 선호 지역으로 더 갈아타는 강남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집값을 올려야만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악순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강남 3구의 지금 집값 주간 거래 동향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만한 상승률인데 이게 정말 좀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거래량이 좀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거래량 증가 추세를 보면. 예, 한 2, 3개월 동안 계속 3,000건대에 머물렀는데요. 올해 1월 거래가 3,355건입니다. 이건 뭐 집계가 끝났으니까요. 예, 근데 2월 거래가 3월 13일 오늘자로 본다 그러면 4,766건인데요. 예. 아직 한 뭐 20일 가까이 남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5,000건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5,000건 예상해 볼 수 후반대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이 거래되는 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3월 집계 건수도 지금 나왔는데요. 어쨌든 예. 아직 뭐 50일 정도가 더 집계돼야 되는데요. 뭐 733건이니까요. 뭐 어쨌든 지금 추세대로 계속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래 건수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 금액. 예,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1월에는 12억 7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집계된 게 13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이제 높은 가격이고요. 그런데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3월에는 또 10억 6천만 원으로 좀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예, 이건 뭐냐 그러면 강남권 거래가 지금 1, 2월 달에 많다가 예, 3월 달에는 이제 뭐 마용성이라든지 그 나머지 지역들로 이제 퍼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래가 조금 확산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거래량 증가가. 그래서 이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하향 안정화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영향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도 조금 퍼지고 있다는데 이 통계를 보면 가격 상승 거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걸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강남은 대부분 신고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예, 대부분 신고가 거래입니다. 저희가 그 집계를 해보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마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가끔 나오고요. 근데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가격 조정이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가셔가지고 뭐 깎아달라는 말을 하시는 순간 다음 순으로 넘어가거든요. 가격 조정이 그래서 안 된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네. 이제 마용성 같은 경우도 이미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요? 그 여타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매수자들도 늘고 임장 다니시는 분들도 꽤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못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매물 같은 것들이 지금 급속하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본다 그러면 어쨌든 그 퍼져 나가는 속도도 뭐 앞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 빠르다.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퍼져나가는 속도 강남 3구에서 마용성으로 해서 또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데 그동안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서울 외곽은 찬바람이 분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서 이른바 엑시트를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거기도 그러면 좀 집값 자체도 조금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노동강 지역들도 뭐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씩은 이제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요. 노동강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제가 좀 최근에 느낀 변화, 제가 임장도 가고 제보도 받으면서 간 변화들을 보게 되면 신도시들 위주로 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른데요. 최근에 동탄 신도시까지도 이제 집값이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임장을 가보니까 지하철역 주변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 좀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 2021년 같은
뭐 확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부 단지, 일부 지역들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에 집 사려고 이제 조사도 해보고 예. 임장도 갔는데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니 서울 집을 아예 단념을 해버리고요. 한마디로 예. 갈아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집이라도 지역에서 빨리 내 집 마련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예. 평택도 미분양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평택 고덕 신도시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동탄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일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수도권에 지금 전체적으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방은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지방에는 미분양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뭐 LH가 사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게 효과가 별로 없고 이런 그 집값 상승 영향이 전혀 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잖아요. 건설 예, 그렇죠. 지방 건설비 예. 회복 대책을 내놨는데 예. 지금 이 정도로 안 된다. 뭔가 더 과감한 좀 적극적인 대책이 내놓아야 된다.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지방은? 예, 그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예. 그게 건설업이 이제 그 취업자 증가가 아니고 16만 7천 명인가 줄어들었습니다. 1월도 줄고 2월도 줄고 그랬죠. 10개월 연속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저번에도 비슷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 가장 문제는 어쨌든 지방 미분양이거든요. 지방 미분양. 예. 예. 근데 과연 지방 미분양을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방의 수요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지방에서 지방은 수요. 이제 아무래도 수요도 약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셔가지고 뭐 매입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지금 뭐 건설 경기 보완 대책으로 나온 것들은 보면 대부분 뭐 어떻게 건설을 이제 늘릴 수 있느냐라는 공급 대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방도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다음 뭐 수요도 내려가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요. 수요를 늘리는 예, 정책.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전혀 그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는 어긋나는 그 정책이 발표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지금 지방의 미분양은 한 80% 정도가 지방의 미분양인데요. 이게 계속 고착화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세제 대책이 당시 지방 건설경기 보완 대책에서 빠져 있었고요. 예. 대출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면 뭐 세제라는 거는 지금 지방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당장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종합 패키지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서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 어렵냐면 누구라도 실수요자라도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왜 떨어지는 미분양을 사겠습니까?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은데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경기도 침체에 인구도 줄어들고 모든 악재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의 수요와 지방의 돈이 지금 서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방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서울은 지금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서울로 들어오는 돈 자금의 흐름을 지방으로 물기를 저는 좀 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PF 문제하고 맞물리죠.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구매 욕구,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라도 지방에 1년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면제합니다. 취득세 면제해 줄게. 재산세, 종부세 50% 감면해 줄게. 주택수도 빼주고 DSR 뭐 면제나 완화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데 어차피 서울에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한두 채 사두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면 차라리 PF 문제, 지방 미분양 해결에 물기를 좀 트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그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대책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양 숫자만 보고 옛날에 뭐 18만 호, 16만 호까지 늘어났는데 7만 2천 호가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 시절에는 뭐 2억, 3억짜리 미분양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가격이 높은 미분양이 7만 2천 호기 때문에 금액으로 본다면 PF 뭐 부실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면 지금이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세금이라든지
대출에서 뭔가 획기적인 예외라든지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중심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게 미분양 주택이 아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일반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업 미분양이 예. 예전에 심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나왔듯이 지금은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와.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한 1,500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기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전체를 푸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아니고 이제 지방만 한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책을 쓸 때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매입한 분에 대해서 뭐 5년 양도세 면제. 과거에도 그렇게 써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수도권에도 큰 영향이 없고요. 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방 대책 좀 시급하다는 두 분 말씀이 있었고 강남 상구 이렇게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너무 오르면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토어제 풀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지금 규제를 또 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일단 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 올라가는 거는 예상을 했다. 네. 과도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재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뒤집어 보게 되면 지금의 상승이 약간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도한 현재 상승이 아니라는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파구 0.72%가 과도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과도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통계와 조사를 하다 보니 실거래 가격이 늦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실거래 지수라든지 이런 통계를 보게 되고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냥 몇 건 늘어나고 실거래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야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규제해야 된다고 보세요? 다시 규제해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진짜 규제해도? 문제는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미 불이 붙었는데 라이터 불을 끈다고 이게 산불이 꺼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값의 급등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킬 방법은 또 마땅치는 않겠네요. 뭐 정부 대책으로 이걸 지금 불길을 잡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대출 규제가 가장 뭐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출 규제. 예, 그 뭐 부동산 점검 회의를 아마 얼마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르는 작년에도 비슷했거든요. 한 3년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주거 선호지역만 오르고요. 그다음에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동항이나 서울 외곽 지방이 오르려고 할 때 대출 규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오르고 또 내년에 되면 아마 서울 그 주거 핵심지부터 또 오를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양극화가 이제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쓸 때도 좀 지역을 좀 차별화해서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공시 가격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